그래서 질문 나온 것에 기반하여서 어떤 부분 고민해 봐야 할지 먼저 알려줄게. 선생님이 방금 나눠준 이면지에 선생님이 지금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 진도 4개 나갈 거고 첫 번째가 33번. 일단 33번 문장에서 구조가 특이한 게 이 화면 보면은 이 for에서 무슨 괄호 열었냐? 그쵸, 세모죠. for은 무조건 전치사가 아니잖아.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 그래서 for에서 이렇게 세모 괄호 열면은 이 for에 걸리는 주어는 뭔지 알겠어? 그쵸, writing 얘죠.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그 다음에 동사는 is고. 고맙게도 우리 이행문 2페이지에 나오는 얘 지금 동그라미 2개 친 거 구두점 이름이 뭘까? 이중심표죠. 이중심표는 이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갈 때 나오는 친구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모가로로 다시 한번 묶고 writing theorist, 이 쓰기 이론가들이 노트는 이제 지적하다라는 뜻이 있고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보통 어떤 전문가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노트가 말하면 지적하다,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물론 필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모의고사 수준의 글쓰기에선 필기하다라는 뜻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심표로 부사절이 한번 끼어들고 이 부사절 접속사 for, 얘 해석은 일단 뭐뭐 때문에죠. 얘도 역시나 이행문에 포함돼 있고 글쓰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과정이기 때문에 인리치에서는 다시 한번 동그란 괄호로 묶이잖아.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 not, 아니라는 거죠. 글쓰기라는 건 과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 아니냐면은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fully라는 부사가 폼들을 수식해주는 거잖아. 완전히 만들어진, 형성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의미상 동그란 괄호 여기서 닫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동그란 괄호 열리죠. 우리가 인위치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것도 알고 선행사가 프로세서라는 게 명확한데 해석해봤을 때 이 대세 쓰임과 선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대세 쓰임이 뭔지, 대세 쓰임과 선행사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이면지에 써놔. 쓰임, 선행사 이렇게. 대시 무엇으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수식해주는 선행사는 무엇인지. 동그란 괄호는 이 밑에 줄에서 닫을게. 그 다음에 이렇게거든. 그래서 for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주절이 없고 부사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구조가 꽤 어려운데. 그 다음에 얘 또 나오죠.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일단 화면 보면 얘 해석은 어떻게 할까? This is why. 얘 보자마자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써봐. 이면지 지금 써봐. 해석. 황지민이 썼냐? 뭐라고 썼어요? 그것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 This is why.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나와 원인이 나와. 지민아. 그쵸. 결과인 건 알죠. 이것은 그래서 무엇이다다. 해석 1차적으로는 해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This is why는 이것은 그래서 무엇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제 this에 해당되는 게 원인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게 잘 직관적으로 떠올리긴 힘들긴 해. 여하튼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은 this가 의미하는 것을 앞문장에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면지에. 그 원인이 무엇이길래
결과적으로 작가들이 놀라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가들이 놀라는 건지 그 이유를 앞문장에서 찾으면 되고, 이 문장에 대한 구조가 질문으로 나왔거든. This is why는 뒤쪽에 이제 주어가 writer 쓰고 동사는 or, 여기까지는 이제 찾았을 테고, 그래서 작가들은 놀란답니다. 일단 해석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가들은 놀란다. 종종 찾게 돼서, 자주 찾게 돼서, 뭐래,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뭐를 찾냐면 이 대세서 네모 가로로 열리잖아. find의 목적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대절 안에서 우리가 네모 가로 치는 거 대표적인 게 방금 빨간색 가로 친 that, what,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그 세 개가 대표적이거든. 그 대절 안에 주어는 what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들이 end up, 결국에는 페이지에 갖게 되는 것이 what절은 단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꽤나 달라서. 그쵸? 이해되지? 대절 이하로 주어가 what부터 페이지고 그 다음에 what절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고 그 다음에 from 뒤쪽으로 다시 한번 what부터 우리가 배운 대로 네모 가로로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쵸?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쵸? 그것이 그럴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왼부터 다 그들이 그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상했던 것과 결과물이 달라서 놀란다는 이야기거든. 이 This is why 뒤쪽은.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 줄 때. 그 다음 36번. 36번에서는 이제 한 줄 정리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주어진 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effortful, 노력이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거든. 얘랑 문맥상의 반위어를 두 개 찾으면 돼. 이 글을 이해했다면 effortful의 반위어를 두 개 찾을 수 있거든. 이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글을 이제 조망할 수 있어야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effortful의 문맥상의 반위어를 두 개 찾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1번 형광펜으로 치는 거는 C번의 이 this 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this,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너가 시도하는 어떤 것이든 사실이라는데 이것은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문맥상 한글로 찾아서 쓰면 된다. 이것은이라고 적으면 안 돼. 저번에 얘기했나? 예비고한테 this를 문맥상 의미를 찾아서 쓰라고 했더니 이것은 이렇게 적어도 된 거야.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문맥상 this가 이 함축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38번. 이것도 역시나 한 줄 정리인데, 일단은 주어진 글에서는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위에서 두 번째 줄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건 본문에서 영어로 찾아서 쓰면 돼. 답 쓸 때.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주어인 he가 지칭하는 게 누구인지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대명사는 다 영어로. 그 다음에 이거 답의 근거에 해당되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준비할 때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에 1번 형광펜을 쳤다는 게 꼭 이 주어진 문장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선지 3이 답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답 근거를 찾거든. 그러니까 오답의 근거도 찾는 거야. 왜 3번이 답이 아닌지. 왜냐면 이러한 움직임이 앞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너네 본문에서 찾아서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찾는 거 빼고는 전부 다 한글로, 한글 의미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얘 정관사라고 하잖아.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 쓴 거거든.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를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지문 읽으면서 너네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두 개 있거든. seemingly랑 on the surface라는 surface가 아니라 surface라고 있거든. 이 두 가지 표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앞으로 모의고사에서도 특히나 seemingly를 많이 볼 건데 표면적 판단이 뒤집힐 거라는 이제 신호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는 글 읽으면서 이해해보자. 표면적 판단이 뒤집힐 걸 알리는 신호. 표면적 판단이 뒤집힐 걸 알리는 신호. 이게 쉽게 얘기해.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 한국어 사용하면서 예를 드는 거 있잖아. 너네 친구랑 얘기하다가 걔 겉보기에 되게 착해 보이지. 이 말은 뭐야? 뒤에 그렇지 않은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잖아. 겉보기에 걔 되게 착해 보이지. 근데 뭔가 뒤에 반전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야 표면적으로는 되게 쉬워 보여.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그런 글의 신호라는 거. 이 두 가지 표현이. 39분 왜 질문 안 했죠? 이게 가장 애먹는 진도인데. 다 표시가 돼 있네요. 언제 수업한 걸까요 이거를. 여튼 지워. 39번은 이거 어려울 텐데. 이게 오답률 가장 높지 않았을까? 거의 다 틀리지 않았나? 이거 맞추신 분? 꽤 하시네. 잘하셨네. 많이 맞췄네. 일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their brains에서 their이 누구인지. 안 어려웠니? 이거 어려웠을 텐데. 첫 번째 문장 이게 오브로 시작하잖아. 여기에서 주어 뭘로 찾아왔어 하랑은? 주어 표시 어디다 해왔어? 그쵸? 지민이는? 하진이는? 똑같나요? 예은이는? 다 틀렸습니다. 뭐에다 해야 되죠 주어? 그쵸? 뭐? 소율아 못 들었어. 트랜스플랜트죠. 얘죠. 그쵸? hurt가 아니라 그쵸? heart, 하트, 트랜스플랜트,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바꾸는 거잖아 성을. 트랜스플랜트는 이제 옮겨서 플랜트 심는 거거든. 그래서 이식입니다. 이식. 심장 이식이죠. 동사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 눈치챘어 그럼 이제? 동사는 어딨냐? 트랜스플랜트에. 그렇죠. was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안 순간 더 most에 어떤 표시를 하고 싶어? 더 most widely known에? 그쵸. 중괄호를 하고 싶어서 이제 몸이 근질거려야 되거든요. known이 주어일 리는 없잖아. 형용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는데 known은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오브부터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고, 전치사 오브는 여기서 뭐뭐 중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 중에. 모든 의학적 성취들 중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이 문장 한번 구조 파악할게요. 4번 문장부터. realization이 아니라 realization.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뭘까? Such patient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대세의 쓰임은 뭔 것 같아? 동격이겠죠? 뒷문장이 완전하고 그 깨달음이 뭔지. 그런 환자들이 장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식을 위한. 이게 이어졌답니다. 설립하는 것으로. 하버드 뇌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야, 레드의 원형이 LEAD, 리드인 건 알죠?
그러면은 원인이 주어일까 뒤에 있는 목적어일까? 인과관계로 따질 때 원인은 주어죠. 얘가 원인. 깨달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다는 거거든. 얼라우류 동사랑 헷갈리면 안 돼. 리드 A2 부정사가 아니야. 얘는 리드 to 인과관계 동사에 해당된다. 질문이 별로 생각보다 없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질문에 있어서 이면지에 답변 이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을 다 쓴 사람은 단어 시험을 모의고사 강의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면 되고, 그 오늘 강의 끝나고 숙제 다 거들 거거든? 그 뜯어먹는 영단어랑 평일에 봤었던 모의고사 시험지, 누적 단어, 워크북, 그 다음에 그 프린트 굵은 거 있죠. 숙제 지금 돌아가면서 보니까 4명 정도 안 했거든? 예은이랑 지금 수린이 같은 경우에는 등원한 지 한 달 안 됐으니까.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너네도 자습 시간 받는 거다. 학원에 남아서 2시간 해야 되는 거. 근데 민서야, 너 자습 내일이야? 내일 다 채우고 숙제 꼭 꼼꼼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33번 보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동명사 주어져. translating.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답니다. 필수적인 도구일 수 있대. 너에게 그 작가로서. 근데 to 뒤에가 지금 빈칸이죠. 그러니까 학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래. 근데 이 to 뒤쪽이니까 자연스럽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목적이죠, 목적. 왜 학문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제 아래에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글쓰기 theorist, 이론가들이 자주 지적을 하듯이, 얘들아, 글쓰기라는 건 너네가 일기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과정이 아니랍니다. 어떤 과정이 아니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생각을 갖고 쓰는 과정이 아니래. 우리는 그런 다음에 단순히 또 나오네, 트랜스플랜트처럼 이제 옮겨, 스크라이브가 적다라는 뜻이 있거든. 옮겨 적다, 별표 단어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단순히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바뀌지 않는 상태로 그 페이지에다가. 그럼 여기에서 대세 쓰임은 뭘 것 같냐 얘들아. 일단 transcribe가 타동사라는 힌트를 줄게. 타동사의 특징은 뭐야 얘들아?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라는 건 transcribe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을를로 해석되는. 그렇다면 대세 쓰임은 뭘까?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타동사 뒤쪽에 목적어가 없어서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해석상 대세 선행사가 뭔지 알겠어? 그쵸? 얘죠. 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대세 선행사는 그 아이디어. 이거 선생님도 처음에 해석했을 때 되게 문장이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거든? 결국에는 너네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직독직해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이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거잖아.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실제 글을 썼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직독직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학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이 목적이 뭐냐? 글쓰기라는 게 과정이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야.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를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그 다음에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 종이에. 반면에 그런 게 아니라, 반면에 글쓰기라는 건 more often, 더 자주 뭐냐면, means는 얘 뜻이 뭐냐? 의미냐, 의미? 아니죠. 얘 명사 뜻으로 뭐야? 수단. means는 수단. 발견의 수단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즉 그 발견에서 우리는 글쓰기 과정을 사용한답니다. figure out,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on the contrary 뒤쪽으로 역시나 연결어 중에 이제 반의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결국 글쓰기는 뭐라는 거야? 발견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글쓰기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 writers. 그 작가들이 자주 놀라게 된답니다. 왜 놀라는 줄 알아? 발견해서 놀라. 그들이 그 종이에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 글이 쓰고 나니까 이게 되게 달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럴 거라고 그들이 그것이 그 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슨 글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완성품과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작가들이 놀라는 이유가 이 디스에 당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작가들이 놀란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왼쪽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에 화면 보면 글쓰기가 발견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다른 걸 보고 놀라게 된다. 글쓰기가 발견의 수단이기 때문에라고 해도 되고, 혹은 이 인위치 뒤쪽으로 해도 돼. 우리가 글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3번 형광펜으로 네모 2개 쳤거든?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의미는 결국에 뭐야? 글쓰기는 발견의 수단이다. 글쓰기를 하면은 내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놀라게 된다. 결과가 달라서.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모가를 엄청 많이 쓰네요. 지금 밑에서 5번째 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라는 게 자주 중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발견의 과정에. 아, 내가 어떤 걸 발견하려면 일상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생각을 translating, 이게 옮겨 적는 거 있죠. 더 평범하고 단순한 말로, 용어로 옮겨 적는 게 여기에서 help는 준사역 동사죠. 도울 수 있답니다. 너가 이해하는 것을, 너의 생각이 진짜 무엇인지. 근데 이게 무엇과는 대조되냐면 너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럴 거라고. 그럼 그를 이해했다면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너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 그것들이 그럴 거라고. 대의는 뭘 지칭할까 여기에서? 그쵸, 아이디어스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일상어로 표현하면은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면 글쓰기는 발견의 수단이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줄로 보면은 학문 언어를 일상어로 바꾸는 게 필수적인 이유는 뭐야? 발견, 나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나의 생각 발견. 나의 생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학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럼 선택지 1번. 글쓰기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빠르다, 글쓰기 쓰는 게 느리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1번 지워지죠. 그러니까 얘들아, 선지에서 소거되는 이유를 이렇게 그 단어에 해당하는 걸 지우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답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 2번. 문장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죠. 3번. 다양한 독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독자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전혀 안 나왔어. 4번. come up with 하면 무엇을 떠올리다잖아.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게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거든. 왜냐면 좋은 거니까. 좋은 답을 고르지 말고 옳은 답을 골라야 된다. 너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그냥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고, 답 끈 거는 선생님은 어디서 골랐냐면 밑에서부터 할게. 이 부분 있죠. 너의 아이디어가 진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걸 돕는다. 그 다음에 바로 위로 2줄 올라가면 일상 언어라는 게 이러한 발견 과정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 다음에 나온 내용. 글쓰기라는 건 결국에 발견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한테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도 뭔지 알겠죠? 너네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기분이 어떤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글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몰라. 글을 쓰면서 발견할 수 있어. 일기. 그 맨 윗줄만 읽으면 되거든, 프린트 받으면. 글쓰기는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발견의 수단이다. 글을 안 쓸 수가 없죠? 선생님이 지금 89년생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몇 살 많죠? 유세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장 잘한 일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 쓰는 일이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는다고 하면은 진짜 글 쓴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거든. 왜 그러냐고 하면 글을 써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글을 쓰면 내 생각이 명확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향도 훨씬 덜 받을 수 있어. 너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잖아. 그러니까 꼭 한 줄이라도 괜찮아. 선생님도 욕 한마디 쓰고 잘 때도 있거든? 18 일기장에 졸라 힘듦 딱 이러고 이게 사실 우리의 가감없는 일상이죠.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 선생님은 최소한 그래. 선생님이 좀 성향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꼭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해야지 할 수 있는 일도 건강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구호만으로는 자신을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 끌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36번 첫 번째 줄 보면은 하비츠는 습관이야. 습관이라는 것은 그 파운데이션 하면은 뜻이 뭐냐? 그쵸? 기초고 기반이죠? 습관이라는 게 기반을 만든답니다. mastery 하면 숙달이거든. 내가 무언가를 되게 잘하는 거. 즉 습관이라는 게 숙달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낸데 그런 다음에 체스 얘기가 나오네. 여기에서 일단 얘 이때 강조 부분이거든. 영어는 단순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으로 끌고 오는 성격이 있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사이에 들어간 이 표현을 글쓴이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걸 강조구문 이렇게 써놓을게. 이때 사이의 내용을 강조한다는 것을 답의 근거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빈칸이나 제목 문제면 이때 사이에 들어간 게 답의 근거일 경우가 많다. 오직 뭐후냐면 기본적인 움직임 있죠. 더 피시스는 여기서 지금 체스니까 말이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말. 기본적인 말의 움직임이 오토매틱 자동적이 되고 나서야 그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답니다. 다음 수준의 게임에 각 정보의 덩어리라는 거 있잖아. 암기되어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연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고를 위해서. 체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분명히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 이 각 정보의 덩어리 뭘까? 너네가 암기해야 되는 단어나 문법이겠죠. 이게 자동적으로 1 플러스 1은 뭐야? 2라는 게 이런 걸 외모로 할 정도로 단어랑 문법 구조를 이해해야지 more effortful thinking?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암기할 걸 암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랑 비슷하거든, 체스에서. 그리고 순서 배열할 때 선생님은 항상 BCA 순으로 읽어. BCA 순으로.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먼저 찾으면 되거든. 일단 B부터 읽어볼게, 실전처럼. 하지만도 가장 중요한 답의 근거죠. 아까 on the contrary처럼. 하지만 습관의 이점이라는 건 이게 20년도 모의고사라 이때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이 스킬이 잘 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걸로 순서 배열 찾긴 좀 힘들더라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좀 순서 배우라는 게 예전에는 편했거든. 근데 요즘도 그렇게 잘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글쓴이의 관점에서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건지 나쁜 점을 얘기하는 건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서 글을 읽어나갈 때가 있거든. 하지만 지금 습관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단어를 암기하고 글의 흐름을 이해해야지 표시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 습관의 이점이라는 것은 비용과 함께 온답니다. 비용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결국에 이거 우리가 방금 해석한 문장 쉬운 말로 바꾸면 습관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말이거든. 이거를 그냥 해석만 하고 함축하고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건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어랑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는 전제하에 습관의 이점이라는 건 비용과 함께 온다. 장점이라는 건 단점도 함께 있게 된다. 처음에는 각 반복이라는 게 유창성을 발전시키고 속도와 스킬을 발전시키잖아. 어때 너네도? 반복하다 보면 단어 같은 거나 문법 계속 하다 보면 어때? 되게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속도도 엄청 빨리 풀게 되고 스킬도 올라가는 것 같거든?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이제 자동적이 되죠. 너네 괄호 치는 거 생각하면서 안 하잖아, 솔직히. 괄호 사용하는 거랑 주어 동사 표시하는 거 그냥 자동적으로 하잖아.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뭐야? 덜 민감해져. 그 피드백에 덜 민감해져.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이미 아는 건데 하면서 이제 흘려듣게 된다는 거죠. 피드백에 덜 민감해진다는 건. C번. 결국에 지금 B에서 얘기하는 거는 습관의 단점이잖아. 덜 민감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을게. 덜 민감해진다고. 이것은 너가 시도하는 어떤 것에든 사실이랍니다. 모든 것에든 사실이래. 너가 알게 된다면 단순한 움직임을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돼? 우리 약속한 대로 so 대시죠. 얘가 원인이죠. so 원인 대승 결과 대절 이하는 so 형 부대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가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단순한 움직임들을 너무 잘 알게 됐을 때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게 돼. 내가 괄호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데미지 칭하는 건 이 무브먼트죠. 너는 자유로워지잖아.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자유로워지죠. 더 어드밴스드 하면은 고급의 상급에 고급의 상급에 써. 단어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와. 제가 단어 때 잘 안 써주잖아요. 써주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데 영어 사전에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써주는 거거든.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제 자유로워진답니다. 더 고급의 세부사항들에. 이러한 방식으로 습관이라는 건 백보는 뭐야? 등뼈. 그쵸? 중추. 어떤 뛰어남을 추구하는데 너가 어떤 거 잘하고 싶잖아? 뛰어나다는 소리 듣고 싶어? 그럼 습관이라는 게 어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단어랑 문법을 암기해야 된다. C번은 결국에 습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중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잖아. 습관은 중추다. 그 다음에 A번. 지금 B는 습관의 단점이고 C는 습관의 장점이었는데 너는 마인드레스. 생각 없는 반복으로 빠져든다. 이거 결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죠. 그러면 결국에 B랑 A가 한 세트라는 거잖아. 얘도 단점, 습관의 단점. 얘도 단점이죠. 근데 however라는 연결어가 나온 거 보니까 얘가 먼저 나오겠냐? 얘가 먼저 나오겠냐? B. 얘가 먼저 나오겠죠. 장점 나오고 however 단점 2개 나오면 되잖아. 뭔 말인지 걔는 성격이 참 좋아. 하지만 게으르고 많이 먹어? 여하튼 뭔 말인지 되죠. however 다음에 반전이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2개를 첫 문장 읽고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답이 뭐야? C, BA, CBA. 실전에선 이렇게 풀지만 너네가 예습할 때는 정확히 해야 돼. It is
디스에 해당하는 게 뭐야? 순간적으로 디스에 해당하는 게 주어진 글에 있는지도 확인할 거 아니야. 이것은 너가 시도하는 모든 것의 사실이래. 디스는 뭐에 해당돼? 이 마지막 문장 얘기하겠죠. 그쵸? 마지막 문장. 결국에 마지막 문장을 선생님 검정색으로 쓸게. 너네가 이면지에 쓴 거랑 맞는지 봐봐. 기본적인 정보 암기 후 고차원적 사고 가능이거든. 고차원적이라고 해도 되고 노력이 필요한 사고라고 해도 돼. 노력이 필요한이라고 할까? 괄호 치고 고차원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순서별 풀 때 모든 지문을 읽지 않아도 돼. 사실 순서만 찾으면. 기본적인 정보 암기 후 노력이 필요한 사고 가능. 이게 모든 것에 해당된다는 건 결국 체스뿐만이 아니라 너네가 뛰어나고 싶은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쵸? A.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더 쉬워진답니다. 그 실수가 그냥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는 게 이제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야. 너가 그것을 충분히 자동적으로 잘하게 되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얘들아? 너는 멈춘다. thinking. 생각.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더 잘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잘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거든. 이게 바로 습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줄 정리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36번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숙달과 관련된 습관의 장단점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습관은 기본이잖아. 근데 생각 없이 반복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내가 뭔가 잘하고 싶으면 습관이 필수적인데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의 장단점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8번 38번에 일단은 그 질문한 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보자. 그 경계 있잖아. uniquely는 지금 부사고 human은 형용사야. uniquely는 얘 단어 리스트에 나오냐? 그쵸? 독특하게, 유일하게. 얘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uniquely human 하면 유일하게 인간의, 유일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이거 20년 지문인데도 요즘이랑 세태가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기계의 능력 사이의 경계라는 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인간만의 창의성일 줄 알았는데 기계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 returning to부터는 분사 구문이니까는 세모가루로 묶을게. 체스 게임 또 나오네. 체스가 2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면 1956년에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용사죠. 13살의 차일드 프라더지 아이 신동. 봅이라는 사람이 여따 수일지 맞출게. appear of 한 쌍을 remarkably 놀랍도록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답니다. against 누구누구를 상대로. grandmaster 거장 도널드 바이런 의미적으로 이렇게 읽을게요. 도널드 바이런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처음에 그는 그의 나이트 기사를 희생했답니다. 희는 여기서 누굴까? 야 거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신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신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봅이다. 봅이 밥인지 봅인지. 그러니까 체스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 체스 둘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뭘 할 줄 아세요? 뭘 할 줄 알죠? 그나마 영어 하는 거니? 처음에 그는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 악기 하나라도 다룰 수 있는 사람.
아니 2명밖에 없어? 피아노 학원 안 다녔어? 바이엘 안 뛰었니? 없어. 바이엘 피아노? 바이엘도 안 친 사람. 아 바이엘은 다 쳤어? 내가 잠깐 시간 우리 부족하지만 제 피아노 학원 어렸을 때 경험 하나 풀어도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내가 그 알지? 조그만 이렇게 생긴 공책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여기에 포도알인지 뭔지 사과인지 그려 있어서 한 번 칠 때마다 이거 하나씩 색칠하는 거잖아. 근데 맨날 가서 젓가락 행진곡이나 치고 있지. 그거 연습 안 하고서는 막 색칠하고 한 번 치고 2개 색칠하고 3개 색칠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때 너무너무 못했나 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그 피아노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매니큐어 조금 규정에 있긴 했어. 귀 밑 5cm였거든 중학교 다닐 때. 그 머리 단발 규정이. 하객여고 선생님 다닐 때도 내 기억으로는 머리를 풀어서 선생님들이 다 검사하셨어. 매직이 뭐야. 귀 몇 센치 파마 절대 안 되고 심지어 머리를 자르기까지는 하진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머리 자르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과외로. 지금 어때 그러면 이 영상 찍혀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여하튼 우리 지금 체스 얘기하고 있었다. 체스 신동. 처음에 그는 그 봅이라는 신동 있잖아. 어린 신동이 그의 기사를 말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 체스의 말. 기사를 희생했답니다. 겉보기에 반전의 힌트겠죠. 겉보기에는 어떤 이득도 없었거든. 그쵸?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노출시켰답니다. 그의 여왕, 말의 종류, 여왕이 포획되도록. 얘는 전명이다 지금 동사가 아니라 포획되도록 노출시켰답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수라는 건 움직임이라는 건 insane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 하지만 몇 수 후에 이제 피셔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용했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엔 앞에서 언급된 바로 이 앞문장의 움직임이라는 건 알죠? 디즈 몹스가 이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움직임인데 이러한 움직임 민선이 뭐라고 썼니? 라이트를 희생하고 퀸이 잡히도록 노출시키고. 그쵸? 요거죠? 화면 보면 이 2개죠? 나이트, 기사를 희생하고 여왕, 퀸을 잡히도록 노출시킨 거. 선생님이 지금 1번 형광펜이 2개에 해당된다. 나이트랑 퀸 들어가 있는 이 표현. 그렇게 썼으면 답. 그의 창의성이라는 건 그쵸? praised, 칭송받았답니다. 그쵸? 그 시기에 지니어스 하면 천재라는 뜻도 있고 천재성이라는 뜻도 있어. 천재의 표시로서 칭송받았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나데이 법비죠. A가 아니라 B. 갑자기 5번 문장 읽었더니 아니래. 그 컴퓨터가 기억했던 게 아니래. 계속해서 사람 얘기 나오다가 그 천재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나오다가 갑자기 더 컴퓨터라는 표현이 나오니까는 순간적으로 답이 5번이라고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죠. 실전이라면. 그쵸? 5번으로 찍은 다음에 최소한 이 컴퓨터가 여기 안에 있는지는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앞에서 계속해서 그 신동의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컴퓨터가 나오니까 5번을 찍고 그 컴퓨터가 이 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 컴퓨터는 결국에 뭐야?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도 그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컴퓨터는 Unordinary Chess Program. 그 다음에 yet이라는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너가 프로그래밍 한다면 that은 지시형용사다. 그 똑같은 위치를 프로그래밍 한다면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으로 그것은 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제시할 것이랍니다. 이그젝트 정확한 움직임을 피셔는 아까 그 신동이야. 그 피셔가 했던. 근데 왜 그러냐? 마지막 문장.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으로 지칭되는 컴퓨터가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 신동과 그 그랜드마스터 거장의 게임을 암기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찾아냈기 때문이랍니다. 충분히 앞서서 볼 수 있도록, 뭐를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성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을 모방한 게 아니라 컴퓨터도 충분히 생각해내서 신동이 생각했던 그 수를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성과를 거두다. 이거 단어 꼭 외워도 pay off. My efforts pay off 하면 내 노력이 성과를 거뒀구나. pay off 꼭 긍정적인 뜻인 거.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9번. 이거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볼게. 이거 결국에 주어진 문장은 일부 경우에 그들의 뇌라는 게 기능하는 걸 완전히 멈췄다는 거잖아. altogether 완전히. 모든 의학적 성취들 중에 1960년대 그냥 직역하면 돼. 이게 강조되어 있어도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어도 직역 가능하거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첫 번째 심장 이식이었다. 근데 performed부터 무슨 가로를 묶으면 돼? 세모. 수행된 심장 이식이죠. 그 남아프리카의 surgeon 외과 의사 이 크리스천 버나드의 의사 1967년에. 그러니까 1960년대의 가장 큰 성취는 최초의 심장을 이식한 거야. 인간의 심장을 이식한 거. 그 환자의 죽음. 근데 환자가 계속 산 게 아니죠. 18일 뒤에 죽은 거야. 18일 뒤에 죽음이라는 것은 약화시키지 못했답니다. 도주 후 동사하면 뜻 뭐야? 뭐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신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환자가 죽었든 살았든 이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수행하는 능력 있잖아. 심장 이식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는 건 무엇과 관련 어떻게 심장 이식이 가능했대 얘들아? 디벨롭먼트? 발전시킨 거. 레스퍼레이터. 인공호흡기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입이 되었죠. 병원에 1950년대. 그러니까 얘들아 인공호흡기가 도입되고 대략 몇 년 후에 심장이식이 가능해진 거냐? 15년 후. 이해되죠? 인공호흡기는 1950년, 심장이식은 1967년이니까 대략 15년 후. 됩니까? 그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 있죠. keep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잖아. 계속해서 뭐뭐하다. 심장이 계속해서 beating, 뛰는 모든 사람이 해석되니?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모든 사람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른 중요한 그 기능이라는 걸. 결국에 얘들아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심장만 뛰고 다른 중요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깨달음이 그런 환자들이 장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라는 게 이식을 위해서 무엇으로 이어졌대? 하버드 메사센터 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투랑 왼쪽에 있는 투죠? 알죠? 그러니까 뭐를 깨달았냐면 그런 환자가 어떠한 환자인지 몰라도 장기 이식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장기 이식의 원천인 걸 알게 되니까 하버드 뇌사센터 설립되고 그 다음에 권고로 이어진 거죠. 근데 어떤 권고야? 모든 디서너브 식별 가능한 중앙신경 시스템의 활동의 부재라는 게 이제 뭐가 된다? 새로운 기준이 된다. 죽음에.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끝까지 읽을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 권고라는 게 since는 부사. 그 이후로 채택이 되었답니다. 그쵸? 일부 그 modification 그 수정과 함께 거의 모든 곳에서. 이거 어떻게 맞췄죠?
일단은 여기에서 그들의 뇌가 기능하는 걸 완전히 멈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토픽으로도 묶을 수 있는데 뇌가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완전히 기능하는 걸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4번이 되면서 이 뇌사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 그럼 답의 근거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 their brains 첫 번째 some cases부터 쓰자. 일부 경우에 그들의 뇌라는 게 완전히 기능하는 걸 멈췄다는데 이거 일부 경우가 어떤 경우 얘기하는 걸까? 4번 문장이 앞에서 얘기한 다른 장기들이 그쵸?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로 썼어? 4번의 답의 근거가 이 일부 경우가 1번 형광펜친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얘를 한글로 너네가 이해할 만한 말로 요약하면 심장은 뛰지만 다른 주요 기능은 회복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썼니? 심장만 뛰지 다른 주요 기능은 회복하지 못한 게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나오는 게 뇌가 죽은 거잖아. 심장만 뛰지 이미 뇌는 죽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살아있는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이식해야 되니까는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너네가 이해 못했을 텐데 모든 식별 가능한 중추 시스템 활동이 부재하면 이게 즉 죽음이다. 즉 뇌가 죽으면 그게 죽는 거다. 심장이 뛰어 있을지라도 그래야지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새로운 죽음의 정의가 됐다는 거다. 이 프린트 한번 너네가 읽어봐. 39번.